오늘 월전십 제2회 주제는 2016년도에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게스트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싶은 부동산의 재갈공명을 꿈꾸는 재갈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황금 배짱입니다. 2016년 부동산 생각만 해도 신음소리가 훅 나오네요. 신음여성. 네, 안녕하세요. 월세 전세 10세의 MC를 맡은 10세입니다. 저희 후기가 달렸는데 제가 아직 답변을 못 해드렸어요. 그 후기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연락처를 알려달라거나 어디냐고 2회, 3회, 4회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은 더 후기는 많아지고 계속 이제 댓글이 달릴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답변할 것도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면 돼. 평상시에도 궁금한 게 많고 좀 그렇지. 절실한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네, 후기 다신 일단은 거 보니까. 메일은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메일로 이제 답변 오면은 제가 토스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016년도에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번 연도에 부동산은 그 뉴스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신년이니까. 네. 근데 2015년도 연초에도 그게 네. 이슈였어요. 그렇죠. 집을 왜냐면 전세가 하도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연초에 원래 행사. 뭐 경제 전문가들 모아놓고 그렇지. 미스터 삭스시부터 시작해갖고 음. 네, 그거는 거의 그냥 매년 원래 행사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특히 더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계속 이런저런. 금리 부분이 올랐다 말았다 막 이런 얘기 네, 때문에 그게 제일 요즘 이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너무 심나서 어렵습니까, 그래. 오늘도? 어려워서 신나서 어려워서 지금 그러니까 신음소리 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고민하는 되고 거야 지금. 질문을 네.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니면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할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니면 물어보는 게 시장 좋아.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뭐. 해야지 딱 하나를 이렇게 진짜. 막 뭉뚱그려 놓으면 굉장히 광범위. 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궁금한 거를 네. 물어보면 안 돼. 궁금한가 봐. 얘는 안 궁금할 것 같은데? 아니 궁금하지. 왜냐하면 그 집사생활 네티즌이나 별로 이런 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집에 네. 여자를 하나 넣어줘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1+1. 아까도 이제 네. 그 기구도 또. 전문가들 있잖아. 네. 그게 전문가인데 본인이 전세 사시는 거야. 아까 끝까지 들었더니 전세산데? 아니 선세상. 처음에 소개할 때 전세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몰라, 집은 지금. 어디 있는데 잠깐 뭐 때문에 No. 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 그러면 산다. 전세 산다고 얘기 안 이번에 하지. 또 2년 만기가 되는데 큰일이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네 형편대로 하세요. 그런 이렇게.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것저것 막 따지면 안 돼. 아니 그냥 네 그러니까 형편대로 전문가가 하라고. 아닌 거야. 그렇지. 왜냐면 무늬만 전문가야? 국민의힘 그 박은갑 씨도 고종환 씨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막 이게 전문가라고 막 하잖아. 이게 많은 걸 알아. 왜? 자기가 직접 투자도 하고 해주는 게 거의 다 맞아. 근데 그 사람은 한 것이 거의 실패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이제 신뢰가 안 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전문가 아닌 것이 표가 나. 그러니까 별로 신뢰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궁금한 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 하나씩. 이게 부동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기도 그렇고 그래. 궁금한 거. 디테일하게.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 섬세하게. 뭐가 궁금했어요? 나는 연구예요. 디디디디디. 네티즌들이 일단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금리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떨어져서 2016년도에는 집을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 생각하시느냐? 할 말 많다. 음, 자 시작해 보시죠. 당연히 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경기도 물론은 안 좋지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이제 올린다 해서 안 올리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 올렸거든요. 그 올린 부분이 미미해. 네. 그리고 미국은 올릴만한 여건이 돼서 올린 거예요. 미미하지만 거기는 그래도 조금 경기가 좋아서 올린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올렸다가는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너무 죽었으니까 그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렸는데 갑자기 올리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그랬나?
이제 아직은 올릴 생각이 없다고. 올리면 망하니까 그렇지. 가계빚 지금 몇 조지? 1,000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그런 이 금리를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담배 하루 한가 피는 그 꼴이거든. 금리 0.0 몇 프로. 몇 해봐야. 그래서. 그런데 뭐 그게 굉장히 큰 폭이 있는 것처럼 뭐 10만 원 이내에 우리가 뭐 그렇다 해서 큰 기업처럼 1조 뭐 2조 이런 게 아니라 뭐 1억인데 빌려봐야. 그래 봐야 0.02 뭐 해봐야 그거에 별 영향이 없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거를 좀 부동산을 잡아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렇게 금리를 먼저 터뜨리고 또 안 그러면은 집을 사라 막 해야 되는 거고 전세가 없다 집을 사야 된다 하다가 또 할 때는 약처방을 금리 가지고 또 뭐 이런 금리 뭐 올리금 상환으로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절을 예민하게 하는 건가요, 받아들이게끔 하는데 정부에서 조절하는 많이 거예요. 조절하죠. 그러면? 그런 너무 걸로. 근데 모르는 쥐었다 사람들은 놨다 조절하는 거야? 아니 아직은 조절하는 시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 화랑인 장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좀 맞지 않는 염려는, 논리인데. 예, 그런 근데 염려는 언론에서는 계속 네. 그걸로 그게 나와. 언론 아, 플레이라는 거를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알아야 금리가 돼요. 인상되면 이제 그럴 우리가 것이다. 예상하는 경제학 건가? 이론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럼 올 16년도에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니까 부동산이 내려가겠지. 사실은 안 올라갔고 부동산도 그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제 상황이 실제는 아니고 실제는 우리가 지금 또 그와 동시에 또 전세가 너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율이 거의 72, 3%? 아니요, 85% 정도. 이제 아파트도 그게 있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72, 3%예요. 원래 보통 50%, 60%였는데 근데 많이 이제 올랐죠. 어느 강북의 어느 지역은 90%도 있어. 응. 매매가를 약간 역전하는 그거 또 그런 역전하는 것도 데도 있고. 속출하더라고요. 거기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영향은 없어요. 없고 일부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공급 가행을 문제 삼는 거죠. 우리 이제 주택 건설하는 것이 한 해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아요. 얼마? 어디서 봤어. 들었어. 한 35만 가구 그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최소 해줘야. 네. 보통 35만에서 40만 가구가 한 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2015년도에 가장 많은 깎였어? 물량이 쏟아진 거예요. 몇만 가구냐면 70만 가구.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70만 가구 중에 그럼 70만 가구가 2015년이면 15년에 딱 나오느냐? 아니겠죠. 아니죠. 시차가 있어요. 그러면 16년에 나오느냐? 또 아니야. 그건 아니야. 또 분산돼. 이거를 그게 허가량이냐, 뭐 착공량이냐, 그렇죠. 중공량이냐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허가량이야. 네. 허가. 사실 인허가량을 항상, 말하는 통계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래요. 그걸 전체 공급량이냐 확 터뜨렸구나. 그러니까 언론이 좀 약간 오류가 있어. 아니 이제 아니, 터뜨리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알아서 평가한 거야. 아이고 이거 그러면 다행이다. 공급이 많네 가행이네 그럼 떨어지겠네 어. 사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경제 예측이나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부동산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의 특성이 가미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경제에 대해서만 지금 예측을 해갖고 수치를 내놓는 거라서 부동산에 들어왔을 땐 또 다른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전혀 예측을 못하고 계속 지금 이제 시차가 어긋난 분석들을 내놓는데 통계가 나오는 데는 보통 시차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간과하고 그런 결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민감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이유가 IMF도 겪었고 서브프라임도 겪었기 때문에 괜히 재채기만 해도 막 독감이 올 거라라는 본인이 느끼는 그런 체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도 좀 약간 겁을 내는 게 아닌가. 저희도 사무실에 와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될 거 같냐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꾸 떠들어대는 소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한 7, 80%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전문가적으로 좀 반박을 좀 해줘라. 자기가 이제 네. 그 논리적으로 확신을 이해를 하게. 할 수 있게. 그럼 이제 듣고 가면 여태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맨날 떨어진다 그랬는데 맨날 올랐어.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일반인들도 가시적으로는 알아.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인 이제 것 사라고 같아요. 말라고 사람들은 그거 원초적인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 정확하게 꼬집어주길 바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냐 마냐. 결론을 말하자면 2016년도에는 어. 그러니까 공급이 당장 있질 않아요. 수요는 찌끔 있어 찌끔. 그 수요는 어때? 많아. 많아요. 수요는 항상 계속 많죠. 이주가 주서 있어. 이주가 있고. 계속 몰려 있어요. 2016년도에. 그렇지.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당장 들어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역시 오르겠지. 그러니까 2015년도처럼 2015년도에는 갑자기 반짝 엄청 많이 올랐어요. 전세도 올랐고 매매도 올랐지.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사냐고 마냐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성질 급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2015년도엔 그렇게 많이 올라서 대기업들이 이때 그동안 꼽쳐놨던 거 막 이때를 노리는 거야? 그거를 한꺼번에 분양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분양이 당장 들어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역시 2015년도만큼 큰 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여건이 충분해요. 2016년도에도.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린다 이 얘기인데 그거는 답이 나왔고요. 일반 사람들 궁금한 거 2016년에 그래서 집을 사라고 말라고 어쩌라고. 부동산 관련 이제 동영상들도 많이 뜨고 뭐 유튜브나 이제 네이버에 다 뜨면은 그런 얘기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댓글에도 뭐라고 썼냐면 그래서 사냐고 마냐고가 정말로 맞아. 댓글에 결론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결론이 그 궁금하다. 사람들은 꼭 그냥 네. 그냥 못 사고 막 그냥 그렇지. 뭐 안 닦은 것처럼 그냥 그쵸. 거기까지만 말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핵심 책임지지 궁금한 않고. 거는 왜냐면 말을 안 해. 그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어. 통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론을 말해줄 수는 없어.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해줄 수가 없어. 왜? 그렇다면 자기가 그럼 집을 사든지 오를 거면 그쵸. 해야 되는데 왜 전세를 살고 있냐고. 전세 잔뜩 오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전을 네. 경험해보지 그러니까.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열심히 분석하고 궁금한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지 이렇게 실전을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는 거지. 아니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 의견에는 각자의 형편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형편껏 맞게 그냥 그렇게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아서를 못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은 네 맘대로 하세요. 아니 이제 전세 만기가 됐거나 뭐 어떻게 아니, 됐어. 그런 사람 보증금 있잖아요. 많이 갖고 있어. 내 그럼 형편은 그냥. 사도 돼. 사도 되는데 지금 망설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지금 궁금한 거지. 아니 사실. 그러니까 형편이 되면 사라고. 그렇지. 원래 오르는 놈이 계속 오르는 거고 떨어질 땐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산다에 그래. 한 표. 근데 그냥 이제 사. 투표로 해 투표. 투표를 합시다. 아니 맞아요. 근데 산다에 한 표. 근데 자,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지금 결론을 원해, 다들- 결론을. 어른다에 한 표.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이제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지역적으로. 게 야,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막 선별하기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2016년만 있는 게 아니고 2017년도 오고 2018년도 오잖아요. 네. 모두 다 지금 떨고 있는 2018년이 또 이제 곧 다가올 거잖아.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자기 형편껏 사되 너무 부채를 많이 안고 이렇게 무리하는 거는 좀 피하고 형편에 맞는 사람만 자기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 근데, 생각도 신음 여사님하고 똑같은데 본인들 각자의 주거 플랜이 있을 거예요. 나는 방 2개짜리 샀으니까 이제는 3개짜리를 살아보고 싶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뭐 한 2억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에서 한 3억짜리를 사볼까 3억 5천짜리를 사볼까 이제 다 각자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때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는 것이지 그냥 뭐 남이 시장 간다고 같이 나도 두엄지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다시피 작년에 뭐 이제 그 70만 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상 연간 35만이든 40만이든 집이 공급이 돼도 그 집을 없는 사람이 사는 게 몇 채나 될 것 같아요? 정말 집이 없는 사람, 무주택자들이 사는 게 3분의 1도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수요자들은 항상 집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만 사요. 사는 거지. 그렇기 사는 때문에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마치 그거를 이제 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집이 남아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런 통계부터가 좀 세분화되지 못한 거가 일반인들은 그냥 집이 많이 지어졌는데 내가 안 사도 아니 뭐 누군가 사도 또 집이 남아 돌 거야.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집이
다 소진되고도 무주택자들은 항상 집이 없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지었고 신도시가 그렇게 많이 생겼고 하다못해 뭐 천안이니 대구니 뭐 미분양이 나왔다고 하는데도 이제 그건 뭐 조금 별개 얘기긴 하지만 어찌됐든 서울에서 그렇게 매일 집이 모자란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 사는 그런 한계가 또 있어요. 무주택자들은. 근데 이제 그런 주거 플랜 본인이 이제 세워갖고 계획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리하게 한다든가 하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만 주식처럼 이게 시기별로 시기를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2015년도에 인허가가 70만 호면 입주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만약에 착공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허가가 그러면 착공하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한 50만 호다. 그러면 착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착공을 하면 입주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2년, 4년? 3년. 아파트면은 빨라야 3, 3년이에요. 3년. 응.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하면 지금 4년. 이제 2015년이니까 딱 2018년도야. 그렇지. 그때 되면 이제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거야 또. 그렇지. 그러면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 2018년도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업용 미국의 모기지 상업 만기가 모기지. 도래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전문가님들께서 우리가 짚어 내시더구만요. 네. 우리가 이제 2007년도에 주택 모기 때문에 서브프라임이 있어가지고 경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주택 모기지보다 2018년도가 가면 상업용 모기지 만기가 거기에 다 몰려 있어. 미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이제 혼자 선전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만 삐끗해서 은행은 조금만 연체되면 하루 이틀만 기다려주면은 좀 할 수 있는 거를 안 기다려주고 그냥 몰수해가 대환을 시킨다든지 상환하라고 하면 도미노처럼 그러는데 주택 모기지론에 비해서 상업용 모기지는 이 한두 배 차이가 아니에요. 대출을 예를 주택은 끽해봐야 10억을 받는다 하면 이제 상업용 건물은 뭐 10억이 아니라 100억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 막 그 위기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다들 다 전문가잖아. 그러면 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아니요. 뭐 그냥 터트릴 때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그러니까 있는 보통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바닥일 때는 더 떨어질까봐 바닥을 사지. 모르는 거고 꼭 올라가야만 바닥일 때 사라고 해도 죽어도 안 사. 그리고 올라가야만 너도 나도 그거 사. 왠지 막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도 그때 가서 사야 돼, 비로소 막. 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심리가 다 근데 그래. 이런 게 공식 마냥 너무 뻔하게 확률이나 통계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은 사도 되고 요때쯤이면 매매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권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 그게 지금 맞았어. 그런 만약 형식이라 하면 우리가 2018년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사람만 하면 안 되지. 아니. 그 있잖아. 그때 폭락할 거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어. 전세도 올려줘야 되고 근데 돈은 없어. 아니 그래도 2년 동안 버텨서 지금 내가 1년 내가 평생 사는 거고 그러면은 2년 후에 집값이 만약 폭락할 걸 알고 있다 이랬을 때는 2년이 2018년 지나서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반인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네.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잘 나가면 괜찮은데 안 나갔을 때가 그러는 거야. 근데 막 계속 잘 나가고 있어. 그때도 변함없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그럼 영원히 통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네. 그리고 사실은 통계와 예측이. 통계는 아니 그러니까 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를 보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당장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가 2018년도쯤에 가면 입주가 다 몰려 있으니까 거기다가 미국 경기도 안 좋고 이미 중국도 안 좋고 일본은 진작에 안 좋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폭락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 폭락을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우리 경제 모든 흐름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렇다면 사우디, 그렇다면. 이라크 뭐 이런 부분은 올해나 1년, 2년 금방 가거든. 그러면 이 1년 동안에 올해가 경제 자체가 엄청 안 좋아 우리가. 또 내년 대선이 있고 그러게 되면 서민들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해법을 내놓고 싶어요. 뭐냐면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동산이 아무것도 거래가 한 건도 안 일어나면서 2018년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 소신 있게 할 건데,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해라. 이게 해법일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걸 투자가 봐야 돼. 되는 거고 네. 투자가 되는 거고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포커스는 우리가 서민들을 지금 놓고 보는 거잖아. 이 서민을 놓고 봐야 사람들을 돼? 그렇죠. 그렇죠. 지금 서민을 놓고 보면 더 많으니까. 명품은 그거는 지금 신흥 여사님은 우리가 투자야. 투자인데 우리 시금 여사님 이 서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집 하나를 네, 갖기 참고로. 위해서 그 시기를 언제를 택하느냐, 올해냐, 내년이냐, 이제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고,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지뢰밭이야. 시한폭탄이 많아. 그러면은 차라리 안전한 2018년으로 넘어가야 된다. 만약에 우리 제갈량님이 하신 말씀대로라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부동산의 위험 요소는 다 빼야 되거든. 안정성을 더 놓고 보면, 한 7대3 정도라 하면 아마 그거는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시기도 중요하고 지역적인 선별을 하면 맞아. 되는데 지역적으로는 예를 들면 주공 3단지가 해서 반포자이가 됐잖아요. 삼성 레미안하고 그때 서브프라임 때 서브프라임 전에 미분양 되기 전에 잠실이 2만 세대가 이주를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 맞아요. 예, 네, 그때 막 잠실. 난리가 났어가지고 그때 난리 나서 막 엄청 뛰었었는데, 7억 8억 했잖아. 예, 그랬는데 갑자기 또 매매가가 그랬죠. 매매가가. 전세 2억 5천. 그러니까 입주 때. 입주 때 와. 어땠어요? 폭락하셨죠. 입주 때 그냥 아니죠. 폭락해서 폭락. 그 내놓으라는 노른자의 반포자이가 미분양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미분양이고 9억 살짝 아래. 그때가 9억까지. 그때 8억 후반대 35평형이 9억밖에 안 했어. 네, 맞아. 근데 8억 7천. 그게 9억 막 이랬는데 이게 분명히 13억까지는 갈 줄은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손님들한테 왜 안 권해줬냐? 왜 지금 손님들한테 전세가 왜 안 12억 권해줬어? 시가니까요. 아니야, 뭐 이- 그렇게까지 이- 오를 줄 그거- 몰랐겠죠, 또 다들. 아니 오를 줄은 13억까지는 아, 갈 줄은 알았지만 전세가 너무 그때 전세가 2억 2억 8천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 그리고 돈이 잘 지금 받아야 없어가지고 3억 5천. 그러는데 그때 또 외환위기 막 이렇게 왔으니까 주로 이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자제분들이 어디가 있어? 유학가 있어. 그러니까 환율이 막 올라가 있으니까 돈들이 그리 막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막 금매로 막 다 내놓는 거야. 점점. 응, 그리고 투자하기가 너무 갭이 많으니까 못했어. 근데 이제 그게 갭이 많았죠. 근데 치부하고 있어요. 3개월 만에 그게 어떻게 됐어요? 원상태 3개월 만에 전세가 8억까지 갔어요. 8억까지 갔어. 3개월 만에 갔나요, 그때? 3개월 네. 만에. 1년이 아니고? 아니, 아니. 3개월. 바로였어. 최초 네. 입주 물량 빼고 응. 그냥 바로 막 그때 1억씩 치고 올라갔네.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찍었어야 샀어야 돼. 우리도 이제 그때 찍었어야 돼. 아니, 뭐 했어, 또? 그때도 3개월 만에 8억 갈 줄 알았으면 그럼 당연히 1억 찍지. 갭이잖아요. 그렇죠. 다 찍었죠.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맨날. 어떠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아 봐야 근데 그때 막 올라서 전세 8억 하고 이럴 때 호가가 17, 8억까지 갔어요. 그랬나요? 호가가. 예. 근데 근데 지금은 매매- 13억 5천이에요. 예? 13억 5천. 그러니까. 14억. 그래서 17억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호가가 지금은 현재 그랬다 스코어. 이제 근데 떨어졌죠. 확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졌다 이제 다시 차고 올랐어. 떨어져가지고 12억 이렇게 갔던 게 12억 하다가 예, 최근에 지금은 이제 올랐어. 오른 것이 그래요. 근데 지금의 화두는 그 이제 뭐 입주 뭐 4년 5년 이런 애들이 아니고 강남 재건축은 활활 타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활활 타올랐어요. 그 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민들은 10몇억 하고 이런 걸 못해. 예, 사지도 못하지만 모르지도 않을 거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면 남는 게 없어. 몇억 1, 2억 올라봐야.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해. 근데 이주가 있을 때는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형편이면 왜냐하면 전세가 안 올라가면 모르는데 전세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야.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러면 잠깐은 전세 한숨 나오십니다. 응. 네. 신흥 여사님 시작이야. 전세 얻을 돈으로 시작이야. 서민의 매매를 모든 하면 한숨을 다. 그러면은 조금 가게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졸지 아니 말고. 얘기하다 한숨이고 지금 아니 왜 이렇게 졸리게 말씀하시니까 조는 거지 내가 지금. 뭐야? 또 다른 청취자는 귀를 쫑긋하게 있는데 지금 한숨하고 있어요.
신음 여사님 답변해 보세요. 뭐 거기에 상반되는 의견. 어떤 의견? 그러니까 못 들었다니까 졸려가지고. 졸고 있으면 어디 소리는 내면서 졸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 이제 아까 그 제갈량님이 말씀하신 네. 우리 이제 그 저기 반포 네. 3단지만 보더라도 그때는 전세가 정말 34평을 3억 5천에 주신 분들이 2년도 안 돼갖고 이제 거의 뭐 집값만큼 이제 올라가서 다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도 그때 그게 미분양이 됐을 때 올릴 거라는 건 알았어요. 저게 저금액대로 그렇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방배동도 10년 된 게 8억 5천, 뭐 8억 8천까지 갔었거든요. 그래 하물며 반포인데 그걸 오르지 않을 거라고 예측한 건 아니지만 대신 걔가 올릴 때까지 내가 버틸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샀는데 오르기 무리를 해서 전에, 샀는데 그렇지. 걔가 올리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죽어버렸어. 돼. 그래서 그럼 이제 아무 소용없어. 그렇지. 그래서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예, 이게 포커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항상 나쁜 상황이 올 때도 나한테는 기회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손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 내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렇지. 버틸 수 있는 사람만 하라는 거지. 돈 벌기도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면 위치를 어떤 걸 따지느냐 각자 지금 강동이면 강동 오시는 겁니까? 노래하시는 저기 겁니까? 뭐야 개포면 개포 반포면 반포가 지금 이주를 어차피 해요. 반포 6차? 6차도 신반포. 네, 신반포 예. 6차도 지금 560세대인데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어요. 재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주를 할 예정이고 조금만 한 560세대라 하더라도 우성 있습니다. 또 우성도 기다리고 원래 우성하고 한신 6차랑 통합해서 재건축하기로 해서 같이 이주를 하려고 했는데 뭐가 이제 통합 헤어졌나요? 헤어졌나 봐요. 실증났군요. 근데 우성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럼 어디로 땅을 사러 가야 돌아가는 되나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해보면 줄줄이 기다리고 땅 사러 있습니다. 가야지. 그럼 지금 그 아까 말한 반포자이가 지방장님만 제정신이고 더 정신 이상해. 더 정신 이상해 지금. 아니 저기 반포자이가 지금 35평이 전세가 얼마예요? 전세가 11억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9억은 옛날 저기 고려장 얘기고요. 그렇죠. 현재 11억인데 없어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럼요. 뭐 그러니까 11억이면 또 나갈 전세가 거예요. 그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네. 거길 아예 못 들어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제 왜 이러세요? 왜 잡음 놓고 이러세요? 지금 엄청 심각해. 어차피 아유, 빌라로 안 갈 돼요. 수밖에 없어. 아. 빌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주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주를 하니까 아유 집중을 해야지. 아니 어떻게? 아니, 집중을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엄청 심각해 지금. 응. 엄청 심각해 지금. 응.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예요. 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저기 해피바이러스님 저쪽으로 좀 찌그러져 계세요. 바이러스님 바이러스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랩 걸렸습니다. 랩 걸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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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지금 얘기했어? 만재도 찍나요? 전세. 만재도. 여보세요. 그래서 제갈량님 전세 전세. 사님이 음. 눈이 땡그레졌어요. 갑자기 내가 이상한 거 보여준 다음부터 눈이 아, 땡그레졌어. 효과가 효과가 있었네. 문제였구나. 저기 갑자기 웃었어. 반포 응. 자이 전세 11억 돌파했다고 거기까지 응. 그 얘기를 왜 갔습니다. 자꾸 또 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반포가 공급은 없고 이주가 네. 나오면 네. 그 주변으로 이주 수요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레벨 애들이 글로 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갑자기 너무 올려서? 지금 아니 11억짜리가 나오겠어요? 얼마짜리가 나오겠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재건축이 되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럼 그때 당시 얼마 있었어요? 4억하고 3억 5천, 4억 그렇지. 뭐 이런 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면 5억짜리 빌라 있어요. 5억대 분양을 해야 그러니까 되겠네, 그러면. 그런 5, 6억대 그러니까 가야 그런 빌라를 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민간 차원에서 공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땅이 없네. 빨리 해야 되는데 공급이 바로 되진 않는다 이거지. 그렇죠. 6개월 걸리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발품을 팔다 보면 싼 게 있어. 그러니까 나만 싸게 사면 돼. 남들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떻게 나만 싸게 사면 어떻게 나만 싸게 사나요? 아, 그럼 오늘 비법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부동산이라는 게 오늘 제가 여기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지금 그 사당동 남성역 쪽에 전용이 지금 한 공부상이 10평인데 실사용 면적이 한 13평 돼요. 네. 투룸에 거실 좀 있거든요. 그것이 전세가 2억이거든요. 근데 매매가가 갑자기 1억 8천. 왜?
그러니까 왜 했냐고 물으면 안 돼. 왜냐면 개별적이야. 그 사람이 또 그럼 빨리 사정이 있을 수도 사야지.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신음 당장. 여사님은 왜 안 사셨어? 아, 오늘 바빠서 못 찍고 그냥 왔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런 방송하려고. 것까지, 그 사소로운 것까지 다 찍으려면 너무 많아. 복잡해. 그래서 손님을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당장 또 결정을 안 하네?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장 연설을 좀 하고 왔는데 그러느라고 아니 좀 늦게 그런 거 왔네. 있으면 여기 집이 우리 필요하신 저기 분? 우리 여기 씹새님. 씹새님이 사고 싶어해. 아, 저 주세요. 그래요? 응, 그거를 그냥 내일 혼자 와. 말고 굉장히 2천만 말해요. 원이 집값 네, 상가 생기는데. 동시에 2천만 원 생기잖아. 아, 아니, 지금 이게 입주는 1회 안 때 하고? 얘기했던 아, 여기 돈 지금 없이도 그 브라더가 있었구나. 네. 아, 네. 브라더 생각을 미쳐 아, 예. 먹었다. 알았어. 그 브라더. 그렇지. 네. 아, 그냥 저 주세요. 몸만 들어가서 네. 사는 거기야. 집입니다. 멀리서 자꾸 그래 여기 바로 앞에 그러니까. 집회를 두고. 그러니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깜빡한 거야. 지금 여기 오니까 좀 생각이 났네. 그러니까 그 주변을 부분이 내일, 지금 내일 찾아와. 1회 때 얘기했던 그거야. 돈 없이 강남에서 집 살 수 있다. 500으로 집을 살 수 있다 해서 500으로가 아니라 그거는 받네. 2천만 없이 사는 거죠. 2천만 원을 받아야 받아야 돼. 돼. 환불 그러니까요. 받는다. 이건 이제 전세 2억에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없어질 거예요. 끝났어요. 게임 그러니까 끝. 제가 이제 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도 그 해피바이러스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안 사셨어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그럼 왜 안 샀는데로 가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은 진짜 주고 싶어서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어야 되는데. 소비자한테 아니 젊은 사람들 네. 조금만 샀어 그러니까. 왜 그래? 아니 아니죠. 그게 막 그래서 원래 돈 예. 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지. 그릇이 정해져 있는 맞아. 거더라고. 그러니까 응? 계속 응. 그 젊은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네가 했겠지라는 생각인데 저도 이제 제갈량님을 보면은 진짜로 좋아하는 손님한테 그냥 줄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부분은 절대 몰라. 믿지 않는다는 몰라. 거예요. 그렇지.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야. 세상을 네. 아직 안 살아봐서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거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거지. 근데 가끔 이제 또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순수하게 그걸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끝까지 계속 같이 가는 거야. 계속 자산 관리를 해주는 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본의 제가 아니게. 얘기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급을 1년에 40만 호를 해도 네. 사는 사람이 계속 사지. 그렇게 왜 너는 안 샀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사. 그냥 계속 안 사. 50살까지 무주택이야. 그냥 정말 비싼 전세. 안타까워. 대출 받아서 전세 올려주고 대출 받아서 전세 올려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통계가 네. 가계 대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사실 그 가계 대출에도 엄밀히 따지면 나뉘어야 돼요. 전세 보증금의 대출이 지금 거의 다 못 껴 있어도 30-40%가 껴 있단 말이에요. 담보 대출만 대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그 가계 대출이 뭐 때문에 호화 상태인가를 맞아. 그거, 분류해야 저기 돼. 정말 핵심은 딱 빼먹은 거야. 생활자금 대출 엄청 네. 많이 받았대. 지금. 핵심을 그래. 빼먹고 지금 그 분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핵심을 다 낱낱이 파헤쳐 놓으면 그러면 정부는 주택 공급을 안 하고 뭐 했냐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낱낱이 파헤치지는 못해. 지네 네. 치부가 드러날까봐? 그렇죠. 이제 정부의 무능함도 정치적인 나올 얘기로 것이고 가야 정책이 되네? 뒷북 때린 것도 나올 것이고 뭔가 잘못된 통계도 많이 나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너무 계속 막 일파만파 이렇게 좀 크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가려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부 말을 그거를 네. 너무 못 신뢰하면 안 가리는 된다, 거잖아. 그거지.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또 아는 만큼 들리는 거야. 알아야 선별을 할거 똑같이 아니야. 말을 했는데 어. 이게 이제 못 들어먹는 거지. 내가 모르니까. 이게 참하고 거짓이 있어. 똑같이 말을 하는데 참은 안 듣고 거짓만 막 진실인 것처럼 듣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타까운 게 옛날에 이제 그 좀 대기업에 다니시는 임원이신 분이 있으셔. 한 10년 전인데 6억 있었어, 6억. 모 기업인가요? S 기업인가요? S. 그게 많이 중요해. 근데 이제 S. 6억이 있어. 두 분 좋으실까봐 내가 그러니까 물어본 6억이면 그때 10년 전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는데 6억이면은 다가구도 샀죠. 저기 6억이면. 반포 이런 데도 샀어요, 아파트도. 그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디서 근무했냐? 일본에서. 그럼 또 어땠을 것 같아? 일본이 그때 막 폭락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쁜 막 데니까. 10년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20년 되니까. 전부터 폭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일본에 좀 안 좋은 장기 정서를 많이 침체기. 받아서 그래가지고 에헤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뒤따라간다고 하시면서
죽어도 집을 안 사시는 거야. 아직도 요즘도 일본 불황을 거론하는 근데 일부 그런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때 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일본이 불황일 때 이제 막 대공황이고 이럴 때 일본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35평형 아파트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0억엔. 10억엔? 10억 100억? 엔? 예. 100억? 100억. 그게 말이 되냐고 35평이. 그게 10분의 1 토막이 그게 나서 거품이지 그게. 그때 당시 1억엔이었어. 10억이네 그냥.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그게 가격이지. 금액이지. 그게 10분의 1 토막이 난 게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날 자격이 있는 거잖아. 그게 자격이 정상적인 있어. 금액인 어. 것이지. 예.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해보라는 것이지. 아니 100억짜리가 당연히 35평 아파트가 100억이면 되냐고. 10억이면 맞는 거지. 그때 당시 우리도 10억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지겠냐고 이게. 떨어질 게 아니라고.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운대 70억짜리 전세는 어떡하지? 걔는 좀 곤란해. 걱정이 있다. 걔는 좀 곤란해. 전세가 70억이야. 막 상가 건물, 전세가 70억. 일명 빌딩. 왜 그랬어? 그 정도면 응. 세가 한 4천만 원 나와야 되는데 곤란하시네. 해운대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응, 그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세가 70억?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옥석을 가려야 돼요. 네.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가 지금 뭐 19% 가는 것도 아니고 1988년도 그처럼 네. IMF 때처럼 막 또 30, 40%가 가는 것도 아닌데 올라봐야. 0.25씩 오르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게 우리나라에 적용을 받는 것도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가려서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팍 막 못 올린다니까. 그리고 팍 그냥 막 올리면 지금 난리 나. 남들이 하니까 왜냐면- 팍 올리면 난리 난다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안정도 안 돼 있는데 주거 안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가면 옛날에 한 10년도 안 됐을 때는 엄청 우습게 알았잖아요. 양꼬치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좋았고 일본이 기술력이 좋으면서 값이 비싸요. 우리는 값은 이제 중간하고 인력이 굉장히 우수해. 그래서 남들보다 공기가 빨라. 근데 우리나라가 노동력이 예, 좀, 중국은 어때? 출중해요. 중국은 아주 싸. 아주 싸.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이제 좀 덜 비싸면서 기술력은 아직도 우리보다 월등해. 그리고 중국은 옛날 값싼 걸로인데 지금은 비싸졌어. 값은 좀 싸. 근데 그래도- 기술력이 우수해졌잖아. 많이 따라왔죠. 인력도 그렇고 이제 어. 우수해진 거야.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끼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수주를 못 받는 거야, 선박을.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조선 쪽이. 그게 이제 제일 큰 타격이에요. 이제 어디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런 데가 H. 많이 있죠. 1년에 적자가 2조씩이라는 거지. 적자가 걔- 있죠. 걔가 그런데 또 네. 다른 애도 이제 그 규모가 조금 더 작지만 걔도 그냥 막 몇천억이야. 그 애도 문제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경기는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경력도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 이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전세는 계속 오를 거야. 사람들이 지금 시기적인 것도 있고 왜냐면 이사철도 끝났고 그리고 원리금 상환도 있고 뭐 금리도 인상한다 하고 이러니까 공급은 과잉이라 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 때문에 부동산 안 사고 죽어도 그냥 전세로만 악착같이 살려고 하고는 있어. 그 얘기 들으니까 몇 년 전 그 얘기가 생각나요. 2011년도, 12년도 이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잘 안 샀었어요. 그렇지 내가 사나 보자. 네, 사나 보자 막 죽어도 그냥 막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까 늙더라도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집값 안 떨어졌네 이러고 가요. 집값이 왜 떨어집니까? 지금쯤 떨어졌어야 되는데. 금매 없어요? 안 막 이러고 떨어졌어요? 왔었어. 맞아. 정말 오는 사람마다 다 그랬었어. 하는 소리가 집값 안 떨어졌네 그대로네 왜 맨날 집값 떨어졌다 그러지?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마 내년에도 내년이 아니고 2016년도에도 고추대로 그대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집값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집값대로 알아서 가고 그냥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근데 거네. 그럴 수는 있을 따로따로. 것 같아요. 수도권 쪽. 어차피 이제 지방 쪽, 수도권 지방은 경기도 같이 서울에서 없다 보니까 같이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는 항상 출퇴근이나 이런 게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요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시장이 나쁜 걸 탈만할 때는 수도권 이런 데가 좀 먼저 타격이 많이 와요. 빠질 때는 그리고 수도권이 제일 먼저 빠지고, 빠지고. 네네.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고. 그러니까 네, 지금 천천히 그러니까 오르고. 미분양이 지금부터 네, 쌓이고 천안부터 있다니까. 뭐 대구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도권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데는 분양이 안 되면서 전세는 그렇다고 내린 것도 아니야. 전세는 응. 또 올랐어요. 어딜 왜냐면 못 가죠 그 사람. 계속. 그러니까 또 서울에서 또 이렇게 그냥 밀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그냥 할수 워낙 없이. 서울이 세니까. 그냥 그 옆에 그 근처로 계속 밀려가다 보니까 전세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 거기도. 작년도 2015년도에도 부동산 거래량이 많았던 이유가요. 갑자기 집이 좋아서 산 것도 아니고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측해서 산 것도 아닌데 그렇지. 밀려서. 순전히 그거는 전세에 밀려갖고 전세에 밀려서. 네, 할수 그래서 없이 거래량이 샀어. 늘어난 거거든요. 전세가 없으니까 그냥 정부 샀어. 말만 믿고 집값이 떨어질 때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믿으면 안 이거는 돼. 젠장 젠장. 그래서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네 알아서 하세요. 그냥 자기 형편껏 알아서 최소 하라고 여태까지 5천에서. 말했잖아. 정부 말 믿어서 되는 적이 없다니까 2억까지 지금. 올려주고 아니 있다 그래도 보니까 왜냐면 돈이 막 여유로운 게 아니니까 믿고 싶지. 그렇죠. 네.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싶었지만 많은 생각하지.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 그동안. 옛날에 뭐 정부가 뭐 누가 어느 대통령이 또 취임할 때 뭐 부동산 가격 50%막 폭락시킨다고 했는데 한 막 7-80% 올랐을 내 손에 걸요? 장을 지진다고 했어. 그렇죠. 그랬는데 몇 프로 올라서 그거에 100%더 올랐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어. 나타난 거예요. 음. 폭락시킨다 그랬고 다 믿고 기다렸는데 어. 열심히 전세만 살고 있었어. 떨어지기 기다리느라고. 그랬더니 이제 전세만 미친 듯이 2배가 오른 거죠. 안 못해. 믿고. 네. 못하는. 그래서 그래서 항상 그냥. 이 정책이 뒷북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소신 있게 수신 있게 잘들 그냥, 해서 자기 사십시오. 알아서 그냥, 사십시오. 자기 네, 필요에 얼른 의해서 사십시오. 그냥 사야 돼. 지금은 투자 이런 거보다는 그렇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사 그냥. 전세로 2년에 한 번씩만 이사 다니기 싫고 이사만 안 힘들면 다녀도 그냥 사야 돼.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초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8평 3억 5천이면 샀어요. 근데 그게 전세 가격이에요. 예, 근데 4억 5천 이제 5억을 하는 거야. 아니, 저 올 초에는 몇 개월 전만 해도 3억 5천이었는데 왜 이렇게 올랐냐는 거야? 왜 비싸냐고. 아니 그래. 아니 벌써 아니 그래서 집값 올랐나? 아니 그때 사셨어야지. 살아갈 때 왜 안 사고. 안 사셔놓고 아니 이제 항상 와서. 하는 말 있어요. 빌라는 살 때부터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명언도 아니고 왜 궤변입니다, 그걸 궤변. 맨날 읊어대. 근데 빌라가 계속 오르고 있어. 6억까지도 돌파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 강남권. 잠실에 이제 3년 전에 그 신혼부부가 세를 얻으러 온 거예요. 2억 3천에. 내가 지는 집을 몇 평? 13평. 아. 그랬는데 2억 3천에 하는데 내가 그 신혼부부한테 그랬지. 그러지 말고 이 집을 사라. 2억 이런 걸 7천에? 분양을 받아라. 그 정도 아. 능력 되면 분양을 받아라 그 이랬어. 정도면 능력 되는 거죠. 2억 7,500이야. 어. 분양이. 네. 그래서 조금만 보태서 하고 둘이 맞벌이 하니까 집을 사라 이랬는데 안 샀어. 근데 지금 3년이 지나니까 그게 3억 2천이야. 3억 2천이니까 그때 전세는 이제 2억 8천이고. 이 그 세입자가 전화가 온 거야. 어. 다른데 어디 짓는 거 없냐고. 아. 없다고. 아니 설령 있어도 가격이 금액에는 그게 이제 아니지. 할 수가 없는 거지. 참 그렇게 그러니 말을 안 이제 들어. 그때 잠실이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조카 같으니까 음. 내가 이걸 못 팔아서가 아니라 꼭 이런 거 하나 해놔라. 둘 다 능력 되고 은행 다녔거든. 기업은행 다녔는데. 은행이 또 문제야.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살 수가 없는 거지. 살 수가 없는 은행이 말을 왜 안- 문제야? 아니 그 사람이 문제지. 아니 은행 다니는 사람들은 있잖아 자기가 정말 전문가인 줄 안다 또. 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꼭 아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때는 늦으리. 그 대기업 안타깝다, 다니시는 안타까워. 신혼 더구나 나오네. 임원이신 분이셔. 아 임원 또 위험해. 임원도 임원 위험해.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또 잘났어. 근데 지금 사람 많아 지금. 잘났어. 지금은 6억 갖고 그거 그대로 뭐를 해? 6억이지. 그대로 그대로 갖고 육억이야. 뭐를 해? 아무것도 6억 못 사요. 갖고 전세 전세도 얻어야 돼 전세. 전세도 많이 못 있지도 얻는 거야. 줄여야 돼. 그래. 전세도 못 가. 그러니까 땅을 그걸 치고 있어야지. 근데 절대 후회 안 하지 해. 않아? 왜냐면 저기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몰래 후회할 수 후회하지. 있지만 자존심 자존심에서 상하지 절대 않고. 후회하면 그렇죠. 안 돼. 꿈에서 내가 막 그래도. 후회하고 있어 막 자기 발등 나름 찍고 그때 싶겠지. 소신이 있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래. 자존심이 있잖아. 응. 근데 아마 아까 그 해피바이러스님 해피버스님 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님이 그 저기 바꿔 이름을 처음에 해피버스를. 자문을 해줬던 그 신혼부부는 이제는 샀지 싶어요. 한번 본인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아, 이제 좀 비싸게. 예. 비싸게라도 경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기해주면 경험치가 있으니까. 아, 정말 근데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나는 돼. 안 샀을 것 같아. 왜?
이제 그 전 가격을 알기 때문에 아니, 너무 아니, 올라갔고 이제 네. 아까워서 더 네. 떨어지면 그때가 사야 오기를 돼. 기다리느라고. 그리고 어떻게 못 해야 사. 돼? 왜냐면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은 이제 좀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이제 그런 좀 그 사람도 그런 유전인자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처음부터 저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살 게 없어 막 이제 가구도 막 사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 그 집 사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떤 신혼부부들은 그 가구 이렇게 쓸데없이 사지 말고 남의 집에다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거지. 그거 맞아요. 아껴서 그때뿐이야. 그냥 이제 집을 이렇게 좀 하자. 어차피 남의 집 사는 거 고생하는 건데 좀 해보자. 그러면 이거 조금만 해가지고 한 1년에 그냥 뭐 한 20%만 이제 올라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자 하면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세 2칸짜리 얻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있다가는 집을 여기 전세 놓고 다른 데 가서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정도 같아요. 할렐루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한세음 보살.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사람들 열받아요. 골고루 해줘야 돼. 알았어. 제 친구도 기업은행 다니거든요. 음. 근데 저한테 문제래요. 그랬어요. 아까 심리. 네? 문제야. 기업은행 내가 좀 다니는데 잘난 것도 문제야. 뭐라고 하냐면 2016년도엔 부동산 집값 다 떨어져 이러는 거예요. 지나보면 알겠지.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뭘 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냐고 딱 꼬집어서 본인도 물어봐야지.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뭐냐면 나이도 아까 얘기했던 자기 또, 금리에 올리지도 대한 않는 부분부터 금리. 시작해가지고 또 미국, 시작했겠지. 중국을 다 그렇지, 얘기하면서 그렇지. 예.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어설프게 어설픈 정당히 사람 잡는 어. 거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경험을 스무다. 안 해봤으면 네.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돼. 근데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진 거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어? 내가 다리를 만져봤더니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잖아. 네. 그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면 모르는데 경험을 해봤어. 내가 분명히 만져봤단 말이야. 네.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긴 거 맞지? 내가 만져봤으니까. 네. 그런 오류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기업은행에 다니는데 예. 자기 바로 윗사람도 그런 얘기하니까 응. 확신을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 확신. 그것도 중요해요. 맹모 삼촌지교라고 네. 삼촌이 아니 삼천. 그 있는데 네. 아들을 지가 시장 바자회 노는 물? 갔다 왔더니 시장에서 막 물건 파는 노릇을 하듯이 네. 그 사람은 은행에서만 항상 오는 고객들도 은행에 업무를 보는 고객들만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유 금리가 올라서 어떻게 해?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 항상 은행에 와서 하는 소리 은행 직원한테 맞는 멘트만 하거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거를 이렇게 견문을 다 열어놓고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밖에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봐야지. 그냥 거기 코끼리 다리 근데 그 아직 기둥만 음, 보면 안 되지. 젊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전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차라리 모르면 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데 내가 알아. 아는데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은행 사람들은 담보대출을 하잖아요.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데 그럼 대출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부동산을 평가하고 감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안다고 생각하지 당연히. 부동산이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남자랑 통화 5분 이상을 안 하는데 걔가 그냥 30분 동안 아주 그냥 뭐 세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끊고 싶어서 나름 들으신 거 많이 아 있네. 그렇구나 알았어 그랬죠. 월전십을 하니까 내가 얘기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집값은 위해서. 떨어진다. 이거를 그렇게 예. 좀 전해라. 지금은 근데 집값이 떨어진다. 예.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고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돼. 그렇지. 절대로 그것도 있어요. 다 떨어지지 그 않아. 서브프라임이 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 게 서브프라임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내용을 몰라 서브프라임은? 전혀. 서브프라임은 그냥 아. 부동산이 폭락한 사건이 서브프라임인지 알아요. 어.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그 금융 쪽에는 또 전혀 모르는 쪽 있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구나. 8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그 다음 멘트를 잊어버렸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 그 얘기다. 생각났다. 넘어가. 그래서 서브프라임 그때 그 이후로도 금융 전문가들이 항상 나와서 하는 소리가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금융 전문가들은 경제 생활을 하는 그 연령층의 자산 구조가 부동산의 70%예요. 금융의 30%. 그러면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금융 쪽으로 돌리려면 뭐라고 설득을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해야지. 팔아라. 네, 팔아. 팔아서 그래서 빨리 돈을 부동산은 갖고 이미 끝났다라고 금융 전문가들은 항상 그거를 한 4, 5년째 계속 칼럼도 내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2014년도부터 상업용 건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의 조그만 상가 건물까지도 다 올랐어요. 심지어 1, 2억이 아닌 거의 5, 6억 조그맣게는. 그래서 네? 그 말 듣고 홀딱 팔아가지고 금융에다 넣은 사람들은 망했지. 피눈물을 흘렸어요. 피눈물을 정말. 그 말을 헌금 듣고 먹으면 다 깨졌잖아. 팔아서 금융에다 피눈물을 흘렸어요.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근데 많지는 않을 거야. 한국 사람들은 워낙 부동산에 대한 그게 확고한 다행인 게 그게 있기 때문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이제 그거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그리고 뭐 조금 작년 재작년엔 또 살펴봤습니다. 뭐라 그랬어. 베이비 부모들이 부채에 시달리다가 다 막 물건을 내놓기 때문에 폭락한다 또 그랬잖아. 상업용 건물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20억대가 이제 강남에 어디 찾아볼 수가 되려 없어. 그런 걸 더 찾지. 네, 찾아요. 베이비붐 시대가 자기 소득이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시대지. 언론이나 이런 거를 거기에 너무 치중하면 안 돼. 그냥 참고만 근데 해야지 너무 요즘 그냥 오는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손님들의 돼. 또 다른 이면은 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자식들한테 집을 사주러 와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본인의 집은 지키고 있으면서 자식들한테 집을 사주러 와. 그래서 증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봐요. 맞아. 그게 절대, 요즘 그 트렌드예요. 그럼 갈수록 부동산은 더 이제 개별적으로 오르는 데는 계속 근데 오를 수밖에 그렇게 없는 그 구조네.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눈 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못 듣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본인들이 경험해온 그런 것들이나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부동산 시장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자기 자식도 집을 하나는 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아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그렇지. 별표. 별표. 당장 다섯 표시. 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은 여사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은 개별적인 요인이 강해요. 지역적이고 이래야지 뭉뚱그려서 평균을 내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무식한 그러니까 방법이지. 예를 그거는. 들어서 지금은 경기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 오를 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하는 거잖아. 이주 때문에. 특히 수요가 그런 다른 수요가 아니고 그냥 이주 수요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이주가 없는 데는 어떻겠어요? 이주가 없는 데는 분양이 잘 안 돼. 빌라 같은 게. 아파트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그런데 서울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그 동네가 그렇게 멀리 벗어난 데도 아닌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응, 안 그냥 받는구나. 별로 이렇게 보통 이제 이사를 하면 그 주변을 안 떠나거든. 그 주변에 넓게 보면 구 아니면 동이 있는데 그 구 안에 아니면 그 동 안에 이주가 없잖아요. 그럼 분양이 안 돼 빌라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국지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국지성이야. 비도 바로 그만한 사이로 여기는 그렇지. 오는데 여기는 안 와. 말라 있어. 뭐 그 너무 그거하고 놀라는 똑같네. 거야. 그걸 기차 타고 보면서 그럴 때. 부동산을 보면 되겠네. 아주 저기 네. 그 나라도 조그만한데 네. 그러는데 부동산이 그렇다니까 그만한 사이로 네. 가리고 이제 여기 강남이냐 아니냐에 다 그냥 길만 한번 건너가면 아니다. 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요. 평균을 내서 자꾸 평균 내면 절대 네, 안 안 돼. 되는 분석을 거죠. 하는 게 굉장히 네. 위험해요. 2016년도 돼서 부동산 관련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영상을 그렇죠. 한 8개 정도를 봤어요. 응.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하게. 근데 이제 떨어진다고. 뭐, 떨어진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언론이.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평균을 내서 그 그렇지. 사람들한테 맞는 말인 거죠. 저쪽에 보면 떨어져 네. 있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슨 이슈가 없는 것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원래, 상황이. 경기에 원래. 민감해. 네. 그런데 무슨 다 이슈가 올랐을 때도 생긴다. 그랬어요. 이슈 없는 데는 안 올랐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다 되는 오르진 거예요. 않아. 그래서 수많은 이제 전문가 방송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르는 거야. 네. 그럼 자기하고 뭔가 맞는 방송을 듣고 그게 이제 진실인 줄 알고 그거를 들어. 거기서 2016년에 떨어질 거야. 죽어도 안 사지. 안 사. 안 그래도 안 사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말하면 그걸 듣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 듣고 싶은 걸 취합해서 듣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안 사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지. 아까 네. 그 친구 말 맞다나 우리 시세님 친구분처럼
자, 여러 가지 요소가 정확히 해주세요. 그냥 6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확히 해주세요. 10세라고. 뭔가 조용히 괜히 지나가고 또 그냥 막 리슨 앤 시시하게 얘기하면 시샤마 10세. 시시니 그러니까 김대중이 힘이 저렇게 리핏 저렇게 오케이, 이제 다시 해봐. 저렇게 말고. 그래. 10세님 통과. 친구분처럼 네. 그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안 사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어. 근데 딱 거기에 맞는 거를 모든 정보 중에서 딱 취합을 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 맞는 걸 그렇지. 딱 찍어온 그렇지. 거야. 그래서 에휴, 듣고 싶은 자, 것만 봐. 들으니까. 딱 떨어질 요인이 너무 명백하지. 미치겠네. 초과 공급, 공급 가입, 네. 금리 인상. 그렇지. 뭐 큰 이래- 타이틀만 그냥 하는 거네. 수박 또 겉핥기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 또 원리금 상환. 아. 누가 사? 아. 안 사지. 그러니까 떨어지네. 그러니까 딱 폭락한다.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30분 네. 이상 안타까운 거야. 야, 아.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런 오류에 안 빠지려면 편협적인 거를 들으면 안 되고 네. 잘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아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저기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먹인다고 네. 우리가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잖아. 네, 못하고 그걸 있죠. 왜 못하냐 그러면은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이 내가 뭐 월세를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세금을 10% 내라 한다. 그럼 연간 110만 1200. 원이잖아. 네. 그럼 그 10만 원을 내 부동산에 내 돈 내기가 싫으니까 임차인한테 임차인한테 전가를 전가를 맞아. 시킨단 말이야. 어. 그러면은 응. 항상 죽는 사람 더 죽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있는 계속 있고 없는 사람은 사람 더 계속 있게 되고 없고. 또 그 어. 돈이 모아져서 또 부동산을 아. 사게 되고 이러는데 네.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거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거 반전세로 가는 거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러다 거야. 이제 저 외곽까지 저기 이런데 멀리 그러니까 가야 돼. 그런 현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움직이는 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1%든 5%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러면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5%인데 그럼 정책을 5%를 위한 정책을 써야지 움직이겠어요? 아니면 90%, 80%를 위한 이제 안 움직이는 당연히 사람을 해야 전자겠죠. 되겠죠? 당연히 전자. 그러니까 네. 당연히 있는 아,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그래. 써야 되는데 어.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 표가 안 나오잖아. 멀매 맞아 죽지. 그러니까 80%를 해야 내가 평론고사하고 이제 그렇지. 매일 맞습니다. 뭘 맞아. 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맞고 보자. 그러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될 만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 어떤 그거는 어느 정책이든 나라도 마찬가지야. 간에 아, 그냥 정책만 그럼 남발하고 던져 어쩔 수 넣어서 없는 되진 않는 거네. 그럼 표만 못 의식하는 지켜요. 거네. 그렇지. 아이고. 전혀 거기에 그 못 정책들 항상 그래 사이에는 왔잖아요. 다 그냥 빠져나갈 거를 어. 대책을 마련해 놓고 어. 그런 정책을 만든 사람이 다 1%, 5%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아까 이제 해피바이러스님 얘기하니까 딱 그 생각이 났는데 2년 전에 네. 그 구산역 앞에 점포를 계약을 하나 해줬어요. 조세 정가에 대해서 조세 정가에서 그런 임대인은 또 처음 봤어.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받는 거예요. 부가세를. 대부분은 월세만 네, 받는데. 그렇죠. 월세에 대해서만 부가세 10%를 어. 받는데 예치돼 있는 보증금 8천만 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어떻게 받아? 얼마를? 관리비에 딱 부과를 시켜갖고 그래갖고 그동안 여태까지 수많은 계약을 해왔지만 그런 임대인을 처음 봤어. 그래서 저 임대인이 저 많은 임차인 중에 한 명이라도 억하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 찔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불법이 우리는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지. 그러면 아니 원래 세법에 있어요. 어.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주인이 내요. 근데 그 주인이 내는 세금을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킨 거거든, 그거는. 네. 그래서 조세 정가는 항상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조세를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을 못 신중해야 하는 돼요. 거야.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쓰면 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돈이 흘러가야 되거든. 돈이 안 흘러가는 거야. 왜 자꾸 숨기고 감추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5만 원권이 우리가 5만 원을 했지만 5만 원권이 돌아요? 안 5만 원권이 돌아요. 없어. 금고에 다 있어요. 김치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통. 대밭에 있겠지. 그러니까 땅 속에. 땅 속에. 마늘밭에.
영화 못 봤어, 영화? 있어. 집 한 채가 전체 다 딱 문을 여는 순간 다 금고야. 겉엔 집이야, 그러니까 문이는. 이게 흘러야 그런 된다고. 거야. 돈이 흘러야 되고 돈이 흘러야 경기도 흐르고 막 이렇게 하고 서민들도 먹고 사는데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이 쌓여 있잖아요. 투자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막 몸만 사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안 좋으면 어때? 잘라 감원하고 무슨 명예퇴직 권고사직하고 이러는 거라고. 자기 혼자 응. 지금 살아나가려고 그냥 엄청 그냥. 그러니까 똘똘 그래서 정책을 물론 이제 정책을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어쨌든 뒷북을 치든 뭐를 하든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서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80%니까. 네. 그럴 때 우리는 미리미리 앞에 나가서 뭐 이게 선점을 하고 있다가 하고 있어야 되지. 하면 돼. 그거를 그런 의미에서 정책도 알아야 되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별 5개인데 별 5개 네. 참 잘했어요. 별이 이거 5개? 빨리 적어. 우리가 돌침대. 일반적으로 만약에 집을 안 사는 거 좋은데 집을 살 때에는 꼭 우리가 오를 곳에 사야 되는 거지. 부동산은 한 번 사버리면 되바꿀 수가 없잖아요. 물물 그렇죠. 교환. 장기 투자. 내가 이거 바꿔달라고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싸니까 전세 산 김에 그냥 산다고 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유 전세 사느니 그렇지. 더 싼 데 가서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순간은 그래. 근데 나중에 이게 사람의 기분이 그래도 내가 산 집이 단돈 1,000만 원에도 올라주길 바라잖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과 동시에 떨어지길 원하지 않잖아. 음. 그 순간에는 전세 산다고 샀지만 거기에 내가 10년을 살았는데 뭔가가 이슈가 있어서 올라주길 바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니까 2배 순간에서- 올랐는데 누구는 어. 하나도 안 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집을 한번 사봤는데 오르지 않아.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사람도 네. 있어. 어느 엇박자로 것이든 움직이신 분들. 그렇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그러는데 내가 학고방이라도 정말 좀 어렵더라도 내가 30평짜리 아파트를 만약 한 예로 은평구를 사냐 불광동을 사냐 뭐 10평짜리를 강남을 사냐 그 선택은 어마어마 큰 파장이 일어나요. 93년도에 친구는 1억 5천을 가지고 옥수동에 22평 삼성 아파트를 샀어요. 저는 1억 5천을 가지고 독서에 남양주 독서에 벽산 아파트 35평을 샀어. 그 친구는 1년 만에 1억 5천 주고 산 집이 4억 줬어요. 1년 만에 4억 주고 팔았어. 막 오를 때였구나. 예. 근데 저는 입지가 좋았지. 5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대로 1억 5천짜리를 응. 1억 8천을 주고 1억 팔고 8천, 나왔어. 네. 5년 만에. 그래. 그만큼 부동산은 내 순간의 판단을 중요하거든. 아무리 그냥 내가 평생 살지 뭐 그러고 판단했다가 안 올랐을 때는 절대 집은 사면 안 되는 지역이야. 남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잠실이나 이런 무언가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지역에다 했을 때는 이 집이 내가 10평을 살았는데 그 지역이 30평 아파트를 받아.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그러면은 누구나한테 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자기가 지역적인 성공했으니까. 거를 봤을 그러니까 때는 앞으로는 더 선별을 해야 근데 돼. 우리 선별해야죠. 해피바이러스님이 항상 돈만 번 줄 알았더니 거기서 못 받았구나. 그때에 저는 그것도 지금도 있어야지. 그럼. 그때 학습 저는 효과가 정말 있어야 돼. 그 당시에는 부동산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가 하던 거 피 주고 조합 아파트를 샀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점에 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절대 저는 지방 안 가요. 지방에 투자 그런 않고 값진 또 확실하게. 경험. 예. 그 다음에 뭔가가 없는 지역은 안 가. 항상 이슈가 핵심이 있는. 있는 지역으로 가서 사실 그래야 신도시로도 거기가 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네. 출퇴근이 음. 너무 힘들다 보니까 1시간 그러니까. 20분씩은 아니 힘들어. 녹초가 그러니까 됐어. 집을 사더라도 그런 지역에 사서 나중에 통곡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못 와. 어. 못 와서 거기는 안 올랐고 다른 곳은 엄청 엄청 올라버렸어요.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절대 배만 못 와. 아픈 입성을 거지. 못해, 입성을. 배가 아파서 끙끙거리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요? 다음번에 꼭 잘 살리라. 그래 결심했어. 아니야. 근데 다 두 경험이 번의 있어. 기회는 없어요.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진짜 이거는 누구한테 하소연도 안 돼. 물릴 수도 없어. 그래서 수도권에 가셔갖고 조금 특히 이제 음. 수지가 대표적으로 3분의 1 토막난 지역이잖아요. 수지에 가서 9억씩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3억 8천까지 떨어졌다가 겨우 회복한 게 이제 4억 7천. 맞아. 그래갖고 막 이제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막 이제 눈물도 안 난다고. 흘릴 눈물이 없어. 눈물이 없어서. 내가 저거를 아니 그래서 그때 내가 눈물을 흘렸다니까. 내 친구는 1년 만에 올랐네. 그랬는데 그래 그렇게 속상해. 중요해요. 우리가 판단을 손해는 안 받지만 속상한 거지. 너무 속상하지. 그 돈이면 뭐라도 하는데요. 그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역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뼈저린. 별 5개 뿅뿅뿅. 그래요. 맞습니다. 항상 지역 선별을 잘 하셔야 사실 돼. 때는 집을 네. 살려고 생각하셨을 때 그 지역의 그런데 이슈를. 이런 것 같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막 못 벗어나거든요. 사람들이 갑자기 저기 은평구에 있다 갑자기 막 강남 한복판으로 못 와요. 돈도 안 맞고 레벨도 안 맞고 낯설고 모든 일단 게 몰라. 안 맞아. 그쪽이 생리가 안 안타까워.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에 그냥은 그냥. 아파트에서 아파트 올라오면 못 오니까 아파트를 팔고 빌라로 오면 되거든. 맞아. 근데 그게 또 그걸 안 못 돼요.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항상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지. 조상이 막 그런 말 하잖아. 우리가 농담으로 아유 조상이 좀 이렇게 털을 좀 잘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자기도 누구네는 말죽거리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근데 자기도 또 그러고 있어 또. 진짜 이렇게 진솔하게 음. 이렇게 토론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죠. 일반적으로 네. 돌맞을까 정말 봐. 우리는 다 오픈을 하는 거잖아. 네. 정말 안타까워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이런 열띤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이 밤중까지. 근데 아니구나. 이거를 귀담아 들으면 어. 정말 모두 성공할 수 있어. 어? 그게 진짜 10년을 앞서 갈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후기가 또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어디 계세요? 얼굴 없는 엄청 될 여인이야. 거예요. 저희 지금 월전집에서 한 이야기가 또 이제 막 2016년도 돼서 맞으면 더 유명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우리의 촉을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촉이 아니고 아, 여러 가지 그럼. 상황을 분석한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분석하고 베이스가 된 전문적이야. 이 거예요. 전문가들만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했고 그렇죠.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하고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하니까 아는 네. 거예요. TV에서는 전문가를 하시는 분들이 예. 당당하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직은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제 보면 알아. 보면 알아. 2017년에 누군가가 우리가 누군가를 택하는 거야. 만약에 10세님을 택한다든가 만약에 올 안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 해줬어. 네.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아니 근데 그럴 진짜-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테스트 네. 있잖아. 실전 테스트? 아니 그 이제 전문가들 나와서 무슨 토론회 하는데 갑자기 방송 시작 5분 전 네. 그 쪽지가 하나 쓱 들어와. 야 상황 안 좋아. 비관적으로 얘기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아직은 그냥 막 마음껏 해도 돼. 그래, 내가 우리 유명하지 않잖아. 아니 털겠어. 우리는 사실만을. 사실만 얘기해 되지. 만약에 사실만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강요를 한다면 안 하면 돼. 그렇지. 여기 우리 우리는 그렇게 여기- 해줄 필요 없어. 엄청 바쁩니다. 그럼 너무 바빠서 아쉬울 게 시간에. 없으신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우리는 이러고 우리 있는지는 마음이야. 모르겠지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팬 사인회 해야 되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부를 발전을 위해서. 위해서. 왜냐면 안타까운. 우리도 다 부동산에 처음부터 있는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 어렵게 너무 지하 힘들었죠. 단칸방에서 노수저.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밑바닥부터 그렇게 차곡차곡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헤쳐나온 그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서 정말 맞아. 순수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하는 거죠. 이런 열띤 토론을 하는 네. 거지. 누가 그냥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익에 우리 자축 관계없이 박수. 네. 우리 마지막 결론은 늘 하셨던 제가 메갈량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네. 저희가 해주세요. 이제 2016년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제 2016년 과연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의 결론으로 말하자면 실험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나도. 아까 신음 여사가 말씀하신 해피바이러스가 있잖아. 해피바이러스? 아니 그 저기 우리 십세님 좀 내지 마. 아니 저기 십세님을 아까 말한 뭐. 그거를 사게 해. 그거.
빨리 그래서- 계약하러 가야 돼. 1억 8천. 2천만 그래, 원. 한번 빨리 가자, 해보고. 빨리. 응. 그러고서 그 등기부등본을 갖다 그렇지, 보여줘. 결과를 결과에 해주면 아니 대박. 그건 딱 봐도 그냥 지금 네. 당장 사실 그건 전세 놓으면 2억이야. 응. 심세님 집 샀으니까 밥 사. 네. 계약금 붙여 통장으로. 바로 계약 써. 너무 아쉬운 게 그 분위기 좋다. 그 엄마가 하긴. 왜 그걸 안 사냐고 그냥 갔어. 나는 오늘 안 사면 못 산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또 밤새 생각을 하면 이게 뭐 못 사지. 두려운가 봐. 당장 내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결론이 궁금하신 분은 신세님한테 샀는지 안 샀는지. 후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 안녕.